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유림생활입니다. 오늘은 성균관과 오랜 인연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서 그 가문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신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경제 선임기자로 계신 고광본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네. 증조부님 송천 고예진 선생께서 네. 독립운동을 하셨었고요. 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고석상 전 성균관 부관장께서도 네. 지역 사회에서도 향교에서 전교 활동을 네.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보면 고조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 다 계속 향교 전교를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또 성균관 활동도 오래 하셨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유, 3.1 독립만세운동을 맞아서 네. 우리 유림들의 독립 정신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해서 한번 네. 제가 나왔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성균관하고의 인연이 꽤 깊으시겠어요, 그러면. 네, 네. 지금 3.1운동이 지금 102주년이 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 민족적인 독립 항쟁이었는데 3.1운동이라고 하니 왠지 어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역사 공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폄하하는 무리마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지사로서 선비의 도를 실천하는 송천 고예진 선생님의 증손이시죠.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독립운동이 오늘날에 갖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천 고예진 선생님의 독립운동사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의병투쟁을 하시고 파리장서 독립운동 등에서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천 선생은 1905년 말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자 집안 형님인 고석진 선생, 고용진 선생, 집안 조카인 고재만 선생 등과 함께 뜻을 모아서 당시 충남 청양에 계시던 스승인 면함 최익현 선생을 지도자로 모시고 네. 1906년 봄에 의병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태인 무성서원에서 거의에 네. 정읍, 고창 흥덕, 순창, 곡성, 남원에서 의병 투쟁을 벌이셨는데요. 네, 네. 1912년 말에서 1914년에는 전국 유림의 비밀 결사 조직인 네. 대한독립의군부에서 국권 회복 운동을 펴셨고요. 네, 네. 1919년 3월 6일에는 이 유림의 대표 7분과 기독교 목사 5분이 함께 그 당시 일제의 총칼에 눌려서 3.1 독립만세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 좀 네.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자 네, 네. 그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 종로에서 선언 장서를 써서 네, 네. 종로 사거리에서 크게 고창, 그러니까 낭독하고 네. 이를 총독에게 전달한 선언 장서 투쟁에도 참여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선언 장서 투쟁은요, 1950년 3월 1일자 동아일보에 3.1운동 비사 33인 뒤이은 12지사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그리고 1919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결산하는 파리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어요. 네. 여기에 김창숙 선생과 곽종석 선생, 김복한 선생 등이 2674자의 장문의 독립선언서인 이 파리장서를 보낼 때 네. 전국 유림대표 137인의 일원으로 네. 이 송천 선생이 서명하고 참여하셨고요. 네. 이후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시고 독립선열을 기리고 일제에 대한 조세 거부라든지 이렇게 계속 네, 평생 네. 독립투쟁에 헌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 송천 선생이 쓰신 송천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바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조부님 송천 선생의 네. 이 바로 아, 모습입니다. 네, 흐뭇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보시면은 네. 이게 60세 회갑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네, 네. 무릎을 꿇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평생 제자들 앞에서도 항상 무릎을 꿇고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제가 증조부님 친필 편지도 여기에 담겨 있어서 많이 봤는데 네. 한 20살 어린, 그러니까 후학들에게도 보면은 꼭 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늘 그러셨군요. 이렇게 존대를 하시는 그런 네, 네. 참 선비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이제 본받고 참 네. 이런 훌륭한
어르신을 선비 정신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사실 버겁습니다. 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선비의 표상이시라고 볼 수 있는 훌륭한 분이신데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당시 목숨을 거신 독립지사분들의 고초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왜곡해서 논문을 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네. 계셨죠. 존 마크 램지어라고요. 네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두둔하는 사람들마저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램지어 교수는 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장학생인데요. 아. 그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런 허위 왜곡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923년 일본의 이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죠. 네네. 이때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량 학살을 했었거든요. 네. 뭐 우물에 무슨 독을 뭐 탔다 뭐 네, 등등 네, 해서 네. 당시에 일본 정부가 개입돼 있었는데 그것도 부정하고 또 소위 자경단의 이 조선인 대량 학살도 정당방위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좀 제발 네. 그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귀향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영화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던 맞아요. 영화 예. 귀향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전쟁 물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그 꽃다운 소녀들을 보고도 네. 참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비인간적인 주장을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네, 네. 최근에는 그 독일 베를린 공원에 네. 소녀상이 설치됐다가 그 일본이 공작을 펴서 뭐 철거하기로 독일 정부가 네, 시정부가 네. 결정을 했다가 또 시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니까 보존하기로 또 결정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소녀상이라든지 해서 건전하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세계 평화를 다져보자 이런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국내 일부 소위 삐뚤어진 지식인들 그러게요. 뭐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라든지 연세대 류석춘 교수라든지 네. 또 친일 인터넷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램지어에 동조하는 이메일을 또 하버드에 막 보내고 그랬어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국에서 많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참 슬픈 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 친일 웹툰 작가 있잖아요. 네, 그 윤서인이라고. 친일파, 네, 네. 후손이 살고 있는 고대광실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누옥을 비교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런 글을 갖다가 자기가 올렸죠. 네, 예. 네. 소셜 미디어에. 네. 독립운동가를 능멸 했었는데 3.1운동,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이 지금 102주년이 코앞으로 지금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방 후에 그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갈라서 군정을 펴고 또 반민특위를 친일 경찰이 습격해서 해산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하면서 또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이제 소수파로 네. 그렇게 전락을 한 것이죠.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독립운동가들은 그 집안은 해방 이후 오랫동안 독립운동 사실 자체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떡하죠? 네. 광복되고 네. 그 이승만 정부에 참여한 그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대체로 독립운동가들은 그 제대로 된 합당한 예우를 받기는커녕 그 독립운동 그 사실 자체도 발설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빨갱이로 몰려서 맞아요. 탄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의열단장으로 독립운동에서 맹활약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악질 친일 경찰인 노독술에게 끌려가 무릎을 꿇리고 뺨까지 맞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흘 밤낮을 집에 오셔갖고 그 흐느끼고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막 우셨다고 그래요. 네.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네. 바치고 독립투쟁을 했느냐. 진짜 울컥하네요. 예. 그러셨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다 실화입니다. 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도 네. 있고 네, 그 네. 후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해방 정국에서 벌어졌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 해방 이후에
조국의 현실에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기도 한 분도 있고요. 네네. 조국이 광복됐으면 독립운동가들에게 서운을 하고 제대로 애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가정 형편도 어렵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네. 하여튼 기자님의 지금 말씀에 정말 울컥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에 대한 그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면 나라가 다시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또 뛰어들겠어요. 역사의식이 없거나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니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면서 네. 망한 것도 우리 선조들이 못나서요. 독립한 것도 외세에 의한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때려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뭘 이 뒤에다가 숨기고 있느냐면요. 네. 항일 의병투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국내와 중국 대륙, 연해주 등 이렇게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독립투쟁을 수십 년간 전개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을 네.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을. 네.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헌법 정신마저도 부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안타까운데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그 세계 패권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네. 네네. 그 미국 얘기 하셨으니까요. 네. 미국이 1776년에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맞아요. 한 250년 정도 네네. 역사가 좀 짧잖아요. 네. 근데 독립운동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매우 자랑스럽게 중점을 두어서 가르쳐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한 7, 8년 전에 1년간 연수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아이들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수업 참관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 일단 양적으로 많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역사 시간에도 이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네. 이렇게 외우기 막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하는 네. 게 아니고요. 네. 학생들이 롤플레이를 합니다. 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네. 서로 간에 역할극을 하는 거죠. 각자 역할을 정해서 연극을 네.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심어주고 있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미국은 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네. 세운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엄청나게 일제 인적 물적 피해를 받는데 그 일제에 저항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분들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정말 주입식 교육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이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대단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나치의 철저한 청산하는 그 독일과도 참 대조적이네요. 네. 최근에 그 독일이 나치에 부역했던 100세 노인을 재판정에 세웠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3년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살인에 방조했거나 참여했다는 제목인데요. 네. 당시 이 노인이 일했던 이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는 20만여 명이 갇혀서 유태인들이 많은 거죠. 10만여 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숨지고 가스실에서 살해됐어요. 그랬어요? 예. 또 최근에는 이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비서로 일한 이 95세 노인에게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정의에는 기한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나치 가해자들이 고령이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법정에 세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뭐 민족 반역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도 못했지만 근데 여전히 이렇게 민족 반역적인 그런 언행을 일삼는 자들을 또 제대로 처벌하거나 징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네, 예. 네. 하여튼 이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는 것인데 정말 공기의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네. 공기처럼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해가 102주년 맞는 3.1 독립 만세운동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 3.1 독립 만세운동은 이 전국의 각계각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 뭐 다 기억하시지만 정말 남녀노소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 여학생들, 유관순 열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심지어 막 기생들도 다 나와서 네. 그렇게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최소 200만여 명이 참여해서 한 6천 명에서 8천여 명이 일제의 총칼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네, 네. 당시 조선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2천만여 명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네, 네. 그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탄압을 이렇게 받았고 당시에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그 의미가 오늘날에는 뭐 3.1 운동하니까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무슨 운동회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네, 맞습니다. 너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뜻을 규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서 네. 이것도 말을 잡아야 되는데 3.1 운동은 그래서 저는 꼭 3.1 독립만세 운동 이렇게 일단은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근데 여하튼 생각해 보면 네. 오늘날 광화문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시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 결사, 출판 자유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당시 우리 선조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 독립을 목 터져라 외쳤습니다. 네. 예. 정말 올해 3.1절에는 그 순국선열, 그다음에 애국지사님들의 그 정신을 기리며 태국기를 꼭 좀 달게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역사 공부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네. 그 혹자는 이렇게 3.1절 되면은 뭐 3.1절이 뭐야? 노는 날이지. 뭐 이렇게 또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아파트에 보면은 이게 좀 귀찮게 생각하고 태극기 다는 걸 네, 네. 별로 단 집이 별로 없어요. 보면 네. 이 아파트 한 동에도 보면 뭐 한두 가구, 두세 가구 달았을까? 네, 네. 근데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태극기도 좀 달고 네.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3.1 이 독립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전문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우리 또 어린 자녀들, 학생들과 함께 네. 그 선조들의 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면서 그것도 한번 좀 읽어보면서요. 네, 이 독립선언서 또 때로는 그 필사 또 해보면 또 좋아요. 네, 네. 그 재작년에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할 때 이 독립선언서 필사 그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졌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저도 그 6.23 고창 군수께서 이렇게 지목을 해서 네. 보통 이제 본인이 쓰고 3명씩 이렇게 지목하면 네. 3명이 또 써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오.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1명, 3명, 9명, 네, 27명 네.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저도 그 캠페인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네, 네. 당시에 보니까 정말 독립선언사가 명문이고 오늘날 읽어봐도 정말 명문이에요. 네, 네. 그 우리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구하면서도 네. 거기에 굉장히 평화 정신을 담아 있거든요. 네, 예, 네. 같이 세계 평화를 담았고요. 네. 정말 명문이고 오늘날 읽어봐도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네.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예. 글쎄 그런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그 선조 내 조상 이분들에게 지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뜨끔하는 면이 있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국경일의 태극기를 정성껏 달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올해는 정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라도 좀 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네. 독립투쟁을 하시면서 이게 태극기를 네. 늘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숭고한 그런 그 애족 정신을 우리가 한번 계승한다. 그쵸.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네.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 다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정말 국경일 때 내일은 태극기 다는 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태극기 집에 없는데요 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의 문제가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당시 3.1운동,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분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독립운동에 그냥 몸을 바치셨을까요? 예,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화두인데요. 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민이 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주권 제민의 민주공화정을 표방을 했거든요. 네, 네. 바로 그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자는 그 유림이 왕정 복고를 추구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퇴행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유림들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민주공화정을 표방을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3.1 운동 전후로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무슨 너무 퇴행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건국절 논란도 있었고 네. 또 국정교과서 파동도 있었잖아요. 기억해 네, 보시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건국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네. 이걸 부정하고 네. 우리는 그냥 미 군정에 이어서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건국절 논란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자 하는 그런 간교한 술책이 사실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용서가 안 되는데요. 예, 예. 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어린 독립투쟁사는 부정하고 또 친일 반민족 행위도 덮어놓자. 바로 네. 그 얘기가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그 독립투쟁을 같이 했던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물론이고 네, 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프랑스 네. 그다음에 뭐 폴란드 뭐 네. 이런 나라들도 다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 정부로. 네, 네. 근데 그런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와 저 중국 대륙 만주벌판 연해주에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소위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다 2월 네. 14일 하면은 네, 네. 뭐 이렇게 저 초콜릿, 초콜릿을 네. 이렇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날이 바로 잘 아시지만 안중근 의사 이 사형 언도일이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네. 안중근 의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네, 네.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대한의군 이 참모 중장 자격으로 당시에 그 을사늑약 이게 주범이었던 네, 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일제는 안중근 장군을 단순히 테러리스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 네. 안중근 장군은 의병투쟁의 일환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본인 스스로 네. 이 재판정에서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내가 거사를 치른 거다. 네, 네. 나를 그런 그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장군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네. 제가 용어에 네. 그 성격이 다 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그냥 단순히 그분이 의사인가, 그러니까 의로운 선비인가 그 차원을 넘는 거죠. 그렇죠. 뛰어넘었죠. 한참 네, 뛰어넘었죠. 예. 그리고 그분은 동양 평화를 외치셨잖아요. 네. 예, 독립운동의 핵심 정신이 동양 평화였지 않습니까? 네, 안중근 네. 장군이.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지금 102주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막 콕콕와 막 찌르는 그런 말씀을 날카롭게 해주셔서 올해는 102주년 행사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서
103일절을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또 좋은 말씀 이어주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